검찰에서는 이제 즉시 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요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일단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과연 이것이 조작됐냐? 조작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은 사호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예.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그렇죠. 할 수 그거를 있습니까? 파기 예. 자판 내지 취소 자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또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또 셈법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속내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이재명 대표로서의 그 베스트 그 선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를 정말 500불만 기다리시겠죠. 무죄가 유지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도 아니고 그냥 취소하고 스스로 이거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파기환송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런 세 가지 가능성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결집 포함 딱 100쪽 분량인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차례 강조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할 수 없을 땐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춰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심이 유죄로 봤던 골프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처럼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과 이전의 1, 2심이 좀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좀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대법원은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는 결국에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먼저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에 관해서는 1, 2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1심 혹은 2심 판단,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그런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히 구분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 2심에서의 그 문제됐던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심,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혹은 판단을 달리 했다라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발언이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혹은 의견 표현에 해당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평가적인 부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으니 과연 해당 발언들이 이 공직선거법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표현의 의견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워낙 좀 예상을 빗나갔던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예상이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에서 2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어쨌든 이제 1심과 2심의 법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유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선거인의 기준으로 좀 판단을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발언을 한 발화자의 좀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또 이렇게도 좀 해석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걸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또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또 이제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지금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이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사건으로는 이 대장동, 백현동 이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죄명이 배임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까지의 이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이제 쌍방울 관련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초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부분 법조계 해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 소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출하는 것이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소의 단계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소출하는 것이 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정지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에 대한 그 과거 해석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이 소추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석만 있는 것이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에 대해서도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말에 운칠 기삼하는데 네. 이 대표는 운구기구, 운구기구. 운도 좋고 네. 기도 세고 어허.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소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모두 이제 그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예,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 어제 사라진 거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걸림돌도 사라진 거죠. 예.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나쁘게 조작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이재명 대표로 뭉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플랜 B 자체도 필요 없고요. 예. 거의 민주당에서는 후보로서도 유력하고 뭐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박지원 의원이 별의 순간 하면서 운칠기삼 얘기까지 했습니다. 운 좋으면 못 막는다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별은 별인데 예.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항성으로서 빛이 나는 말대로의 어떤 대통령의 순간이 왔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1심에서 무죄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증 교사 사건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어제 가장 중요한 공선법이 2심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뒷다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 뒷다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예. 아직까지는 별의 순간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